제가 그런 걸 잘 못하는 편입니다. 제가 좀 결백증이 있는 사람이라서. 지금 여권 인사로 그 이야기하는 건 어떤 의미죠? 지금 본인이 지금 정치를 안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조금 냉정하게 좀 다시 이야기합시다. 예, 오늘 가장 주목받는 이슈 이걸 겁니다. 4위 취재차 전화했다는 유시민 이사장, 그리고 그런데 말조심 부탁받았다는 이 동양대 총장. 이 허위 표창장 논란에 더해서 오늘 아침부터 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민주당의 김두관 의원이 동양대 총장에게 압력 전화를 건 것 아니냐라는 새로운 이슈가 불거졌습니다. 먼저 압력 전화 아니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오늘 김두관 의원 이렇게 답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국회의원이 잘 아는 분들하고 일상적으로 통화하고 또 상황도 들어보고 민심도 파악하는 게 기본적인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걸 잘 못하는 편입니다. 제가 좀 결백증이 있는 사람이라서 노무현 시민센터 어제 기공식에서 유시민 이사장 잠깐 인사는 했습니다. 그냥 안부 오래간만이라고 안부 전혀 유 장관하고 제가 소통을 늘 못하고 있습니다. 자, 김두관 의원은 저렇게 해명을 했고요. 조수진 부장 화면 같이 보시면 말은 유시민 이사장과 김두관 의원은 똑같아요. 조국 후보자 도와달라는 부탁 안 했다라고 하면서 유시민 이사장은 자기가 유튜브 언론이기 때문에 유튜브 취재차 얘기를 했다고 하고 있거든요. 자, 우선 통화를 한 시점이 참 흥미롭습니다. 어제 오전 8시 30분부터 동양대 정경심 교수 사무실 압수수색이 들어갔어요. 예. 그런데 어제 오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이건 합리적 추론입니다. 그러니까 압수수색 진행되는 거 보고 그리고 동양대 총장한테는 전화해서 총장이 표창장 준 걸로 해달라.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고. 잠시만요. 그러니까 압수수색한 건 그제 아닌가요? 그제입니다. 예, 그제 했고. 예. 하고 그리고 나서 동양대 총장이 자기는 표창장을 준 일이 없다. 이게 다 보도가 됐잖아요. 그게 어제였죠. 예. 예. 그런데 어제 보도가 된 거를 보고 그렇다면 전화를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첫째, 유튜브를 진행하고 있는 언론인으로서 취재했다. 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누가 유튜브 언론인으로서 봅니까? 얼마 전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유시민, 조국 두 사람이 대선 주자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권의 구심점이고 차기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언론인으로서 취재를 했다고 하고 또 한 가지는 한 가지 악의적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러니까 말을 아껴달라. 그 얘기는 뭐겠어요? 악의적으로. 이거 모든 게 가짜뉴스라는 게 여권의 시각이거든요. 그렇다면 동양대 총장에게도 불리한 이야기 하지 말라. 함구령을 주문을 한 거예요. 함구령 압력 전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청탁이 압력으로 받아들여지는 거는 당사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거든요. 본인은 그냥 취재한 거다. 그냥 가볍게 이야기를 한 거라고 하지만 동양대 총장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권 지지자들에게 영향력이 큰 인물이 유시민 이사장이기 때문에 전화를 했다. 근데 장혜철 평론가님, 유시민 이사장 어제 점심쯤 했고 김두관 의원은 오전 11시쯤. 이게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게 크게 이 두 사람이 좀 입을 맞추고 동시다발적으로 압력을 넣은 거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화를 하기 전날에 두 사람이 그 전날 오후에 종로에서 열렸던 노무현 시민센터 기공식에 함께 참석을 했거든요. 그 자리에서 물론 간단히 안부 인사 정도 나눴다고 김두관 의원이 말을 하고 있지만 예. 시점이 참 교묘하잖아요.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고 종로에서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 표창장 준 적 없다는 최성해 총장의 입장 보도가 나오자 비슷한 시간대에 같이 전화를 걸었어요. 사전에 어떤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니냐. 우리가 최성해 총장과 인연이 있는 만큼 뭔가 입단속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사전 교감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
단언은 하지 않겠습니다.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사실 유시민 이사장이나 김두관 의원의 전화가 왜 부적절한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조국 후보자가 월요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했냐면 한국대 논문 지도교수였던 장영표 교수 그리고 펀드 관련돼 있는 오촌 조카와 자신은 절대 전화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전화를 하면 얼마나 많은 불필요한 오해를 사겠냐면서 이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접촉하지 않겠다, 전화하지 않겠다고 말했거든요. 그렇다는 말은 유시민 이사장이나 김두관 의원도 조국 후보자 말처럼 이렇게 접촉했을 때 불필요한 오해가 일어날 게 불보듯 뻔한데 왜 굳이 전화를 해서 이런 여러 정치적 논란을 야기시킨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운 결정이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습니다. 부적절한 통화다. 글쎄요. 주변에서 조국 후보자 말고 도움을 주려고 했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 유시민 이사장이 보시는 이 최 총장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두 사람의 증언으로 한번 통화 녹취록을 맞춰볼게요. 화면 보실까요? 김태현 변호사님. 예. 자, 제가 읽어볼게요. 예. 최 총장에게 이거는 오늘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만 해서 나온 얘기입니다. 유시민 이사장의 주장. 최 총장에게 이게 지금 시나리오가 짜여있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대학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분에게 사실과 다른 짓을 해달라는 제안을 하겠느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최 총장은 인터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자, 가볍게 한 말 크게 될 수도 있으니 말 좀 아끼자라는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얘기가 사실 들은 사람 위주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가볍게 한 말 크게 돼서 말 좀 아끼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 얘기가 말 좀 아끼자. 자, 총장님 이거 좀 잘못 얘기하면 일이 커지니까 말 좀 아낍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가정하고 말씀을 드리면 이게 입담으로 이런 압력으로 100% 해석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으나 유시민 이사장이 얘기한 것처럼 난 그냥 취재차 얘기했어요. 왜냐고요? 저는 유튜브 언론인이니까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본인 얘기한 대로 정말 유튜브 언론인으로서 이 취재차 전화했다면 총장님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뭔가 거대한 시나리오나 음모가 있는 것 같아 저는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좀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끝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 좀 아끼자. 여기저기 인터뷰하지 마라. 뭐 이런 취지로 들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까지 나가면 이건 단순히 사실관계를 취재하기 위해서 전화한 것만은 아닌 거죠. 뭔가 다른 노림수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죠. 그게 최 총장의 입을 닫게 하고 압력을 넣기 위한 거다라고 제가 단정적으로 말은 안 하겠습니다. 왜? 유시민 이사장의 속내는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예. 다만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단순히 사실관계 확인 차원이다.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 하나 더. 김태현 변호사. 이게 뭐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죠. 뭐 청탁과 뭐 만약에 네. 청탁 전화, 압력 전화였다고 하더라도. 네. 이게 뭐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없죠.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 저 유시민 이사장이 무슨 뭐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직권남용도 아니고 굳이 얘기하면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입 다무세요라고 이제 얘기했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리면 뭐 강요 정도인데 이게 이제 뭐 폭행도 아니고 뭐 강요죄 될 정도의 협박 뭐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법적으로 문제 삼을 건 아니죠. 예. 그 과거의 판례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검찰총장이 현직 검찰총장이 한 지방검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허. 지금 A라는 사람 수사하고 있지. 내가 그 사람 잘 알아. 사건 좀 잘 살펴줘 봤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검찰총장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왜냐하면 전화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사건을 무마하라는 압력으로 비춰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에도 압력을 행사한 겁니다. 그게 요즘 다만 유행하는 묵시적 청탁 뭐 이런 비슷한 거. 이거는 묵시적 청탁도 아니고 너무나 보이는 청탁인 거죠. 그런데 이제 다만 유시민 이사장이 현재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권 남용은 아니지만 본인이 그토록 외쳐왔던 정의라든지 그리고 어떤 그 공평 무사 이런 게 비춰보면 이분도 지금 내로남불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앞서서 조국 후보자를 엄호하면서 지난주였습니다. 의혹 보도를 내는 언론과 그리고 사태를 촉구하는 대학생들 그리고 뭐 검찰까지 강하게 비판했었습니다. 같이 목소리 들어보시죠. 서로 부딪히고 있는 팩트에 대한 주장을 청문회에서 부딪히게 해보자 하는 거거든요. 뭐가 그렇게 급해요? 온갖 억측과 짐작과 추측과 희망사항을 결합해서 절대 부적격이다, 위선자다, 이중인격자다, 피의자다. 저는 이것 전부 다 헛소리라고 생각해요. 이게 그리스 고전 비극의 영웅의 몰락?
이 잘 나가는 사람의 몰락과 같은 구조를 가지게 된 거예요. 조국만큼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었던 그런 소위 명문대학 출신의 많은 기자분들이 분기탱천해서 지금 집단 창작이죠. 글쎄, 요즘 같아서는 원래 본인은 정치를 좀 떠나고 싶다고 했는데 이 정치에 조금씩 더 들어오는 듯한 느낌도 저 개인적으로는 들고요. 배정철 사장님. 유시민 이사장처럼 뭐 영민하고 이제 두뇌 회전이 빠른다고 평가를 받는 인물이 이 전화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걸 몰랐을 리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 뭐가 움직이게 했을까요? 유시민 이사장을?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그런 분석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이 유시민 이사장이 이런 상황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건 어떤 상황이 되냐면 논리적 도전을 받아요. 일단 후배들에 대해서 발언한 내용도 보면 물고기 반, 또 물 반. 뭐 일단 후배들은 물고기도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논리적 도전을 받을 테고 또 본인으로서는 정치인이 길을 가든 그렇지 않든 간에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랬을까? 이게 바로 이 동양대 표창장권이 정치적 감각으로 봤을 때 아킬레스건. 이건 정말 이 전화를 하게 되면은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안 봐도 비디오다. 척 보면 안다. 어떤 의미로 전화를 했는지 이런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근데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감각적으로 파악이 돼요. 이게 얼마나 위기 상황인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건 조국 후보자 개인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과 연동이 돼 있어요. 이건 정권의 위기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과 가장 근접해 있는 인물이 누굽니까? 유시민 이사장이거든요. 예. 노 대통령을 지키지 못했다는 지몬미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게 논리적 도전을 받아도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알겠습니다. 청문회를 이렇게 하루 앞두고 불거진 유시민 이사장의 이 부적절한 전화 논란에 오늘 민주당 이렇게 해명을 내놨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유시민 전 장관 문제는 지금 여권 인사로 그 이야기하는 건 어떤 의미죠? 지금 본인이 지금 정치를 안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연장선에서 한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거는 뭐 조금 냉정하게 좀 다시 이야기합시다. 여권 인사가 아니라는 게 이인영 원내대표의 주장입니까? 조수진 부장? 저는 참 이 더불어민주당의 요즘에 그 논리를 보면요. 대단해요. 어떻게 저런 논리를 개발할 수 있을까?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놀랐는데, 자,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금 현재 직함은 노무현 재단 이사장입니다.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갖는 것, 바로 더불어민주당에서 대선 후보나 당권을 갖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이해찬 대표가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지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유시민 씨를 차기 대권 주자로 꼽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당적은 없어도 더불어민주당 아니면 그 어떤 범여권의 가장 상징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유시민 이사장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 건 것이 논란이 되니까 당적이 없는 걸로 안다. 정치 안 한다는데 어떻게 여권 인사냐. 예. 참 논리의 개발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알겠습니다. 자, 취재차 전화했다는 유시민 이사장과 말조심을 부탁했다는 동양대 총장 이 얘기도 내일 청문회와 함께 좀 계속 불거질 것 같은데 저희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순위. 그런데 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이 최성해 총장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주제를 같이 확인해 보기 전에 중심에 서자. 자, 오늘 이 송기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성해 총장을 향해서 태극기 부대라고 칭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우리가 핵심적인 가족들하고 다 양보했잖아요. 93명에서 이제 12명으로 축약을 했어요. 에? 이걸 못 받아줘가지고 하루를 넘겨요 또? 에? 그러면 이걸 못 받아서 하루를 넘겨? 그렇게 정치공사하는 사람을 증인을 하라고? 청문회장을 청문회가 아니라 정치공사장으로 만들려고? 이거는 내가 할 바가 아니고 총장 결재도 없는 표창장이 나가냐는 거지. 청문회 어제 나와서 막 방송에 그 선전하신 그분 빼고 그런 분은 빼고 에? 칼럼에다 쓰고 막 조국을 내서 조국이 뭐 어쩌고 우리는 사실관계 팩트체크 하려고 모르는 건데 그렇게 막말하는 사람들 누가 인정해? 그런 얘기, 걔런 얘기를 해야지 그게 무슨